스칼라이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공지 드렸던 대로 모바일 개통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통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URL을 이용해서 개통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URL을 타고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개통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일부만 동의를 한 다음에 사무실로 넘겨서 최종 개통 단계는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 개통과 사무실 개통 두 개의 차이점은 결국엔 유심번호를 내가 입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번호 이동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습니다. 그 사전 동의를 내가 하느냐 아니면 사무실에서 하느냐, 그 차이 말고는 개통하는 방법이 모두 동일하고 같은 전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 동의라든가 유심 입력, 계좌번호 입력, 그 다음에 본인 인증 정도를 지금 사무실로 넘길 수 있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가 개통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 개통법을 숙지를 하시게 되면 굳이 사무실로 넘기실 필요 없이 자가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가 개통이 가능하게 된다면 사무실로 넘길 수 있는 시간도 단축이 될 수가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실에서도 시간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자가 개통,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사무실 개통으로 넘기는 방법이 아니고 자가 개통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녹화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금제나 여러 가지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 따라서 꿀팁을 한두 가지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거를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자가 개통의 모바일 URL 링크가 없으신 분들은 그 사무실에 요청을 하시게 되면 자가 개통 링크를 따로 발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URL 링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도 열 수도 있지만 PC에서도 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면 모바일에 요금제부터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요금제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금제를 보시게 되면 전체부터 인기 요금제, 완전 무제한 요금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 150가지 정도의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금제의 특징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인기 요금제 전체 내용을 좀 보고 계신데요. 이 전체 요금제 중에서 대부분이 요금제에 대한 특성이 나와 있고 관로가 쳐져 있는 요금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아진 100분의 CU, 밀리에서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1월 달까지 연장이 돼서 추가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두 충분 7기가 밀리에서제 16,200원짜리 요 상품을 저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4개월, 개통한 지 24개월까지는 지금 본사에서 10기가를 추가적으로 주는 데이터 추가를 하고 있는 행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실질적으로는 24개월까지 7기가를 받는 게 아니고 17기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누구나 결합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가족도 괜찮고 아무나 그 스칼라이프를 쓰고 있는 가입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5기가를 더 주게 되는데요. 이 5기가는 24개월이 아니고 모회선과 그 지금 결합되어 있는 이 두 개 회선이 해지가 되기 전까지 5기가 혜택은 계속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200원이라는 요금으로 기본적으로 7기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0기가, 누구나 결합 5기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22기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좀 유념을 해서 이 개통 과정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클릭을 한 이 초슬림, 슬림, 통화충분 이런 요금제를 보시면 뒷부분에 괄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괄호가 없는 요금제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10기가도 주어지지 않고 누구나 결합도 결합은 가능하지만 추가 5기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두 충분 7기가에 제가 10기가가 더 추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높은 요금제일수록 20기가까지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요금제는 10기가까지만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금제는 저는 모두 충분 7기가 밀리에서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금제를 먼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일반으로 들어가실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자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입 유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번호 이동과 신규 가입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번호 이동이실 거니까 번호 이동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완료가 되셨다면 클릭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화면이 떴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뜨지가 않습니다. 개통하는 시간은 번호 이동 같은 경우에 평일 기준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금 메모가 되어 있는데, 사무실 개통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시까지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자가 개통을 하게 된다면 내가 스스로 개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이 7시까지 개통을
7시로 개통을 못한다 하더라도 자가 개통은 8시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좀 참고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할인 카드는 일단은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카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제휴카드만 할인이 되는 부분인데, 하나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우리 BC카드까지 스칼라이프에서는 5가지 제휴카드가 있는데요. 제휴카드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카드 선택 안 하면 체크를 하시고 접수 시작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코너에서는 본인 인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네이버 인증, 카카오 인증, 패스 인증, 신용카드 인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각 인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가개통을 유도하고 계시는 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전산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거나 개통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아마 영업자 개인 휴대폰으로 진행을 하고 계실 건데, 네이버 인증이 좀 어려운 이유가, 네이버 인증은 고객님 본인 휴대폰으로만 인증이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 인증은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인증, 패스 인증,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인증, 이 세 개, 4개까지 이 2번, 3번, 4번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이런 송금을 받아서 이런 송금 받을 때 나오는 숫자 3자리를 입력해서 인증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용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신용카드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용카드부터 한번 살펴보신다면, 자, 신용카드가 지금은 예전에는 5개 정도의 카드로 압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2개도 빠졌어요. 그래서 현대카드, 삼성카드, 농협카드 이 3개밖에 안 되고 체크카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3개로만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고, 뭐 고객님께서 인증서가 없는데 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이 3개의 카드만 가지고 계신다면 인증을 받기는 수월하실 거지만, 이것조차 없으신 분들은 패스 인증이나 카카오 인증서로 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인증서를 발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보통 카카오 인증과 패스 인증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카카오 인증으로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들어갔고요. 이거는 제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정보를 일단은 조금 무시를 하고 제가 편집을 해 놓을 건데, 일단 본인의 이름을 고객명이죠. 고객명을 기재를 하시고 그다음 생년월일을 입력하신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고 전체 사항 동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기시게 되면 카카오 인증서가 인증을 받으라고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인증을 하시면 되겠죠. 처음에 발급받았던 숫자 6자리나 아니면 저는 지문으로 지금 바이오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인증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이 완료되고 나면요, 창을 끄시고 인증 완료를 누르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인증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카카오 인증과 패스 인증이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본인 계좌를 통해서 1원을 발송을 하게 되는데, 그 1원 발송을 받을 때 숫자 3자리가 같이 딸려오게 됩니다. 그 숫자 3자리를 입력하면서 인증서를 만드는 절차가 있다는 방법은 반드시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1원을 보내게 되면 이체 결과를 문자로 등록을 대부분 해놓게 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등록을 안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은행사에 ARS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최근 입출금 내역을 조회해서 메모를 하신 다음에 하는 좀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용약관, 수집, 이용, 제공 동의에 전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필수 동의가 있고 선택 동의가 있는데 저는 일단 필수 동의만 하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패스 인증, 카카오 인증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나의 개인정보가 좀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 뒤에 7자리까지 한번 입력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요거는 제가 그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잠깐 영상 녹화를 스톱을 하고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번호 뒤에 7자리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에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서 본인 조회 동의가 필요한데, 보통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조회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주민등록증에
2016년 1월 3일. 제가 외우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확인이 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고객님 신분증을 들고 계신다면 그 밑에 하단에 있는 발급 일자를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 두 가지를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민등록증으로 인증을 하는 게 시간을 좀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객 정보를 계속 적어주게 되고요. 휴대폰 번호와 그 다음에 일반 전화번호는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입력하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조회하기를 눌러서 고객님 해당되는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회사 주소로 입력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가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까지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번호 이동 정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무실 개통을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 이동 정보를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로 넘기게 되는데 이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본인 이 위에 뭐 패스 인증, 카카오 인증을 잘 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사무실로 넘겨서 이 번호 이동 인증까지 사무실로 넘길 필요가 없다. 본인이 스스로 할 수가 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지하시게 되면 개통을 하시는데 조금 유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신사가 현재는 KT이기 때문에 KT를 찍고 그 다음에 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후불이나 선불 찍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번호 이동 사전 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번호 이동 사전 동의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위에 어떤 메시지가 뜨면서 확인이 되는데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고객님 해당되는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아오게 돼 있습니다. 문자가 날아와서 문자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본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사전 동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해당되는 고객센터 쪽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ARS 번호 안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ARS 번호 안내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고객사에 전화를 하셔서 전화로 바로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휴대폰 인증으로 하는 방법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2, 3분 정도가 지나면 고객님 휴대폰으로 사전 동의를 하라고 URL 링크가 날아오면서 문자가 날아오거든요. 근데 2, 3분 지금 방금도 날아왔네요. 근데 이렇게 인증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전동의 ARS 번호가 보이실 건데 여기에 보면 뭐 KT, SK, SK 알뜰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곳으로 전화를 해서 인증을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업무폰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KT다 보니까 문자로 하지 않고 사전동의 ARS 번호 쪽으로 전화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88-2935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KT 번호 이동 센터입니다. 고객님의 이동 전화번호 10자리 또는 11자리와 우물정자를 눌러주십시오. 고객님의 생년월일 6자리와 우물정자를 눌러주십시오. 고객님의 정보를 확인 중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KT 이동 전화를 해지하고 번호 이동 시 소멸되는 혜택 및 주요 계약 사항입니다. 0, 1. 이동 전화를 해지하고 번호 이동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고객님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T는 항상 고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의가 완료가 되는 건데요. 이 ARS 번호로 전화를 해서 휴대폰 번호와 샵, 그 다음에 생년월일과 샵, 그 다음에 동의하신다는 내용 1번, 그냥 1번을 누르게 되면은 간단하게 인증이 완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URL을 타고 들어가서 사전 동의를 하는 방법도 빠르지만 전화도 빠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전부 크게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저희 사무실로 넘기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하시게 되면 1분 안에 끝나겠죠. 그래서 기다릴 필요 없이 개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 동의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닫기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통 사전 확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전 동의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문자 또는 ARS 인증이 완료가 되었나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확인이 됐다면 이제 화면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개통 사전 확인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거고요. 이게 저는 방금 그 완료를 했기 때문에 막 정상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통사전 확인 메시지는요, 보통 1분 내지 2분 사이에 완료가 됐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창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발급 일자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오류 메시지가 한번 떴었는데요. 발급 날짜를 수정하고 다시 눌렀더니 정상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실 개통으로 URL 동의를 받은 다음에 넘기게 되면 이 번호이동 사전 동의를 사무실에서 하게 되는데, 영업자 본인이 스스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시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한 번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유심 번호 16자리, 15자리를 내가 입력한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데 유심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가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유심 번호를 입력하라는 칸이 뜰 겁니다. 자, 고객님한테 장착해드릴 유심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예, 지금 다 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에 아마 F라는 그 알파벳이 있을 건데 알파벳은 생략을 하시면 되고요. 숫자가 총 19자리네요. 그렇게 해서 유심 인증을 한번 눌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유심이라고 뜨게 될 거고요. 제가 아까 요금제 설명을 드릴 때 관로로 되어 있는 요금제는 누구나 결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5기가에서 5기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는데 이 누구나 결합은 스칼라이프 유심을 쓰고 있는 가입자들과 몇 명이든 관계없이 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휴대폰 그 회사 업무폰이 스칼라이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 KT 스칼라이프 휴대폰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업무폰 3356-2899 이 번호가 저희 사무실 그 스칼라이프 휴대폰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다 입력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번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칼라이프 휴대폰만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부가 서비스 가입 정보는 지금은 할 수가 없고 요거는 사무실 쪽으로 뭐 필요한 부가 서비스가 있으시면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동이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계좌번호를 적었고요. 계좌가 문제가 없다면 계좌 인증을 성공하였다라는 메시지가 뜰 거고 여기에 카카오 알림톡을 누르신 다음에 개통 요청을 하시게 되면 개통이 바로 완료가 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는 개통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은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요. 보통 이 개통 요청을 누르시게 되면 개통이 안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발생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전산 오류입니다. 전산 오류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가 개통을 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데요. 사무실로 넘기게 되면 사무실의 뭐 컴퓨터 환경이라든가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오류가 한 번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가 개통이 같은 전산이더라도 본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가 개통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산 오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님이 요즘에 그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입 제한을 걸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입 제한을 풀고 개통을 해야 되는데 이 가입 제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휴대폰 매장이나 아니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입 제한을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패스 인증서를 들어가셔서 오른쪽 맨 하단에 보시면 전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다가 중간 정도 내려가 보시면은 보안 탭이 나오고요. 보안 밑에 보시면 명의 도용 방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 옆에 보면 가입 제한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입 제한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마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제한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것만 풀어주시면 바로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 즉, 고객센터라든가 휴대폰 매장에 방문을 해서 풀어주세요라는 말 없이 이것도 패스 앱에서 바로 가능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통이 안 되는 세 번째 부분은요.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현재 예상되는 위약금 금액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개통 처리가 되는데 본인 신용에만 문제가 없으면 개통이 되는데 알뜰사 같은 경우에는 개통하는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35만 원을 초과한 경우 35만 1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35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 요금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소액 결제에도 해당이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전통신사, 개통하려고 하는 우리 KT스칼라이프 이전 통신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통신사죠. 그 통신사가 개통을 했을 때 고객님들이 공시위약금, 공시로 개통하신 고객님들이 있고 선택약정으로 개통하신 분이 있거든요. 공시약정이라는 거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안 받고 기계값에서 할인을 받는다는 개념인데, 이 공시가 보통 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기계값 할인을 선할인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약정을 지키지 않고 해지가 된다면 50만 원, 70만 원, 이게 보이지 않는 예상 위약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지를 할 때 이 사람은 공시 위약금이 남아 있어. 50에서 70만 원이 예상돼. 그렇게 되면 35만 원이 초과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겁먹지 마시고 기존 통신사에 전화를 거십시오. 고객 휴대폰으로 114를 걸어서 전문 상담원과 연결을 하신 다음에 현재 공시로 개통돼 있는 거를 해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공시로 개통했던 그 보이지 않는 위약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시를 해지하게 되면 아직까지 다음 달 청구서에 반영은 안 됐지만 그 공시 위약금이 일단 유관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상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로 선결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되는 공시 위약금이 다 아직 청구는 안 됐지만 공시를 해지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음 달에 청구될 그 50만 원이라는 공시가 이미 생성이 됐지 않습니까? 다음 달 청구는 안 됐지만 생성이 된 그 공시 위약금을 선결제, 고객님 본인 카드로 선결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선결제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전산으로 바로 반영이 돼서 35만 원 밑으로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결제가 됐기 때문에요. 35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도 바로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개통하는 사례가 본인 신용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개통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미납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개통이 된다. 그리고 자가 개통에서 개통이 안 되는 거는 사무실에서도 개통이 안 됩니다. 같은 전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오냐, 그 차이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무실 개통이 가장 필요한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미성년자 가입은 자가 개통으로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하고 동일하게 법정 대리인으로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사무실로 넘겨주시게 되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개통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 SC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이전트 분들이 개통을 하거나 뭐 인터넷 접수, TV 접수, 그다음 지금처럼 모바일 개통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접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냐 하면, 저도 현장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을 영상으로 많이 녹화를 해서 그 유튜브에 올릴 거고, 그 유튜브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영상들이 올려오면 영상이 좀 길더라도 그렇게 봐주시게 되면 다음 영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모바일 자가 개통에 관한 영상 녹화를 진행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제휴카드에 대한 부분으로 또 영상을 녹화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